안녕하십니까. 레벨업 주식 이영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여기 에코프로에 관련된 그 영상을 하나 남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 액면 분할 수급은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차전지 섹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체크해드렸던 과정이 있었는데 2차전지 섹터의 수급이 사실상 좀 강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라이브 강의 때 최근에 말씀드렸을 때도 2차전지 섹터의 주도주들 조금 더 살펴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됐던 측면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보시면은 이렇게 전고체 섹터들 중에서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라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도 있지만 이수 스페셜 케미컬을 제가 조금 더 체크해드렸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모멘텀이 조금 더 확산됐던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공시가 떴죠. 바로 이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이렇게 공시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에 대한 어떤 추가 파동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에코프로로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는 우선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사실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 스윙 플레이를 하거나 뭐 단기 플레이를 할 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타점을 조금 세밀하게 체크해 드리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좀 연동해서 보시자. 사실 이제 그 액면불안 수급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70만 원 언저리까지 온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수급이 이렇게 조정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간을 깨면은 조금 2차전지 여기까지는 깨지는 않을 텐데, 여기 구간을 깨지 않고 지지해줘야 추세가 그나마 살아있을 수 있다. 대장주의 흐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대장주.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전해액이라든지 엔캠, 그리고 광무 타점들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엔캠 수급이 집중적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해 드렸던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동화 기업까지, 그 다음에 덕산테코피아까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2차전지 수급이 이쪽에서 전고체라든지 CNT 도전제 이쪽으로 오는데, CNT 도전제 쪽에서는 나노신소재와 JEO 체크해 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과정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 지지선을 견고하게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가 공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공시가. 에코프로 BM 덕분에 시간에 한 1, 2% 정도 올라가는 걸 체크했었는데, 에코프로 BM은 한 7% 전후에서 왔다 갔다 거리죠. 시간에 지금 보시면은 7% 전후에 이렇게 조금 내렸던 모습에서 7% 전후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면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차전지 지금 수급이 이렇게 몰렸다가 이렇게 양극재 주도주는 몰렸다 빠졌다 이러잖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전고체, 전구체 다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관련주들 급등 현상 또 나왔었고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 2차전지 성장 국면에서 캐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성장성이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전지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래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체크를 드렸던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한 지지선들이 생기는 과정입니다라고 또 체크해드렸던 과정.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2차전지 주도주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그겁니다.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이번에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겠냐. 사실 코스피 200 편입을 한다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기는 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완료가 되면 국내외 기관에 대한 어떤 투자자 및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 유입에 어떻게 보면요, 주주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으로 상장 폐지가 되고 이제 코스피로 옮겨진다. 그래서 U26일에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그런 바로 27일 이렇게 공시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코스닥에서 가장 덩치가 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 23조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 수준으로 가면은 코스피에서는 한 16위 정도 됩니다.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이랑 조금 비슷한 수준이죠. 예. 이렇게 이제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1위 자리에 이제 떠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에코프로가 그 순위를 이어받게 된다. 그쵸? 사실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가장 강했던 종목은요, 포스코 DX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는 약간 미비했어요. 좋진 않았습니다. LNF도 기대감 수급이 살짝 몰리는 척 하다가 하락하고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과정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시 내렸던 과정.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그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포스코 DX 같은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는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로봇주 이쪽에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몰렸던 상황들에서 호재가 붙었으니까 사실 모멘텀이 너무 강하게 나왔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포스코 DX까지의 수급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포스코 DX 같은 이렇게 급하게 계속해서 올라왔던 이런 수급들은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에코프로 BM의 이번 공시를 통해서 기다렸던 공시가 나왔던 입장에서 확실한 지지 구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또 추가 파동이 나왔을 때 어디서 이제 또 저항선을 맞게 되는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30만원 선 전후 구간까지 올라가면은 좀 강파동이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요. 하루 만에 올라가기 힘들면 연속해서 좀 올라가는지 봐줘야 된다. 뭐 이런 흐름들로는 좀 체크해 볼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그 증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PC를 앞두고 지수 자체가 국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미리 하락을 하면은 오히려 PC 발표 이후에 뭐 결과가 좋지 않게 됐을 때는 추가 하락이 조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점이 나오는지, 이 과정에서 AI 반도체 쪽에 오늘도 역시나 지수는 하락하는데 올라갔던 종목들의 특징들은 HBM의 강자들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시 개선이 되려면 이런 증시 흐름이 다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과정이 있고, 2차전지 입장에서는 리오토 같은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호실적이 나오면서 한 19% 정도 올랐나요? 그렇죠?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어떤 흐름들로 인해서 이제 슬슬 개선되는 건가? 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국내 주요 종목들은 아직은 이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뭐 LFP의 탑 머티리얼즈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전부터 LFP는 아직까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각이 됐던 과정들도 있긴 했지만은 뭐 이런 주요 종목들 몇 개는 빼고는 아직 실적 개선이 뭐 크게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증시가 눌렸을 때 조금 집중해서 보시자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CNT 도전제 이쪽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까 해요. 사실 이제 나노 신소재 입장으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였죠. 그러니까 라이브 강의, 나노 신소재 보시면 라이브 강의 이후에도 추가 파동이 나노 신소재는 17%나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노 신소재는 눌림목이 상단에서 눌리고 또 추가 파동 나오고 계속 이랬죠. 오늘 뭐 리오토에 대한 어떤 호실적,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수급이 한번 몰렸던
이런 깜짝 호실적에 한번 몰렸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초반에는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몰렸는데 아무래도 양극재보다는 나노신소재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제이오도 마찬가지였다. 제이오도 마찬가지였다. 나노신소재가 너무 급등락이 심하니까 타점 잡기 힘들면요 한번 보시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파동이 강하게 나왔고 조금 눌렸을 때 보시죠 했는데 눌린 다음에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면요. 사실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CNT 도전제는 저희가 그때 예전에 공부했을 때 잠깐 브리핑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복습. 그러니까 저희가 전고체로 가는 길목에서 이 저희가 그 기술력 측면에서 지금 2차 전지를 조금 더 효율성을 개선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그렇죠? 단축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놓여져 있는데 이 CNT 도전제 입장에서 이것들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죠. 원활하게. 그런데 CNT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CNT는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어요. CNT는 이거 아니고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CNT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일단은 이런 이미지를 한번 먼저 보시죠. 이런 이미지를 한 7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서 이제 CNT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CNT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크게 나누어서 싱글월 SWCNT와 MWCNT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 차이가 이렇게 직경이 20배까지 차이가 나죠. 직경이 이렇게 보시면 20배까지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삼중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중벽이에요. 한마디로 MWCNT라는 입장에서 다중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벽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누가 봐도 싱글월이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싱글월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해 보시죠.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해 보시면 그래파이트 그리고 그 다음에 멀티월 그 다음에 싱글월로 간 다음에 그래핀으로 가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파이트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싱글벽과 다중벽의 차이가 나는 구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음극재료로 쓰이고 있는 이 그래파이트 이 형태가 다중벽 그리고 이렇게 싱글벽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래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의 기술력은 그래핀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 현재 그래파이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기술력으로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월의 그 벽의 개수를 3개까지 확장하는 게 있어요. 트리플 월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3개까지 확장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싱글벽을 사실 만들기는 어려워요. 만들기 어려워서 이렇게 더블 월, 트리플 월 이런 식으로 제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드는 이유는요.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한 거겠죠.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3개, 5개 사이클을 thin 월이라고 해요. thin. 좀 얇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thin 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2014년에 세계 최초로 소수벽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를 바로 이 JEO가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TW는 MW보다 물성은 뛰어난데 싱글 CNT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이렇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JEO도 나노신소재 다음으로 또 주목을 같이 해보시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건식으로 가기 전에 습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를 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자체 분산 기술로 CNT 분산액 소재 개발로 양산을 한다. 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분산 기술이 중요하다.
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시죠. 일단은 지금 여기서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체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과정들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 보시죠. 자 보시면은 이겁니다. 자, 나노 신소재 입장에서는요, 나노 신소재 입장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이미지 이렇게 양극재용 CNT, 음극재용 C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런 겁니다. 그 분사는요, 분사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하는 것이 바로 나노 신소재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이게 핵심 포인트고, 당연히 싱글벽 분산이 더 어려운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노 신소재는 이것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다 모두 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가 주가가 튈 때 가장 강하게 튀는 것이고, 참고로 LG화학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 CNT 제조사 역할을 한다. 다중벽 제조사입니다. 다중벽 제조사 역할을 한다. 하나 참고를 하고 넘어가시겠고요. 그 양극재가요. 양극에서 다중벽은 음극, 그러니까 다중벽은 음극이고요. 양극은 싱글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극에서 쓰이는 그 소재들이나 뭐 장비들 이런 쪽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리고 나서 전해액이 최근에 부각이 됐었던 과정들도 있었지만요. 거기에서 쓰이는 싱글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산을 하는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술력이 바로 나노신소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차전지가 이제 다시 본격적인 사이클에 진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술 발전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라이브 강의 때 주목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이쪽으로 수급이 계속 전환돼요 할 때 나노신소재, JEO 이런 기업들을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음극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이것도 조금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다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 향후 CNT 도전제의 방향성을 방금 한번 체크해 봤는데, 싱글월이 중요했더라. 이 싱글월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라는 입장에서는 배터리 전극의 전도성과 그리고 전극 강화를 위한 자연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유연한 소재다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개선된 기계적 특성과 균일한 전도성 덕분에 이 SWCNT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ESS 여기에서 또는 EUV용으로 기록적인 두께의 LFP에 대한 양극을 가능하게까지 한다. 이것도 또 특징이에요. 이것도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본 블랙 및 다중벽, 이 MW라고 하는 거, 이 MW라고 하는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배터리 전극력 대체 전도성 첨가제보다 성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TW 같이 약간 너무 싸니까, 제조 단가가 너무 싸니까 지금 양극이랑 음극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너무 싸니까 좋더라. 그리고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커버리지도 괜찮더라. 이쪽에서 이제 JEO가 등장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요약본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차전지의 섹터에서 수급들이 끊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내려가려면 올라오고 있다. 바닥권에 내려가려면 올라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조금 더 알아봤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내렸을 때는 역시나 반등점이 또 다시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 모멘텀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가 실시간 브리핑을 들어보시려면은, 장중에 들어보시려면은 이렇게 지금 상세 페이지 링크를 확인하시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브리핑 드리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증식을 계좌의 사이즈를 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이드 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